네, 안녕하세요. 공기업 자소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된 차연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기업의 자소서에 대한 솔루션 부분을 강의로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공기업 하면은 적부다라는 거에서 자소서를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소서 소홀히 하셨다가 면접 가셔서 면접에서 광탈당하시고 자소서 이제는 잘 써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역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자소서 솔루션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기업별 유형에 따른 자소서 어떻게 접근하고 작성하는지, 그리고 면접 가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쓰셔야 또 좋은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함께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통해서 자소서 함께 여러분들의 지침서가 또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소서 솔루션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공기업 자소서 솔루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첫 번째 공기업별 자소서 유형에 대한 부분들 파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유형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 공기업에서 보고자 하는 역량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자소서를 쓰기 전에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갖춘다면 공기업에 들어가는 이 유형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유형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 그 가장 중요한 평가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접근해서 여러분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두 번째는 문항에 따른 질문이 있죠. 그 질문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질문하는 건 아니겠죠. 그 질문하는 의도라는 것은 내가 그 질문에서 그 평가자에 대해서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얻고 싶은 의도를 여러분이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냥 일상적인 나의 학교 생활이나 내가 그냥 일상적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그냥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평가에 있어서는 뭔가 평가의 기준하고는 좀 불일치하게 돼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이런 것들과 갭이 생긴다라는 거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 작성에 대한 소재와 그 작성의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소재라는 부분은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소재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내가 그냥 동호회 모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동호회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같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되겠죠. 하지만 직장이라는 부분은 좋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낼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공기업, 무슨 일을 통해 성과를 내나요? 공기업도 역시 매출이 있고 공기업에 따른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적합한 예산의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에 대한 성과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와 작성의 포인트를 일과 중심해서 작성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른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작성을 하신다면 당연히 회사에 들어올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구나. 직업을 가질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여러분들의 그런 컨셉이 보이게 돼서 결국은 자소서를 열심히 썼지만 결국은 다시 이제 필기 어렵게 면접까지 간 부분을 다시 계속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기업 자소서 솔루션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강좌를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해서 제가 방법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이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처음 만나는 시간이지만 이 처음 만나는 시간에 우리끼리 한번 어떤 마음 갖고 출발해야 될지 한번 이렇게 합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목표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여러분들의 목표 무엇이죠? 저도 목표가 있겠죠. 저도 이렇게 취업 강사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취업 준비생분들을 몇 프로까지 합격을 시키겠다.
라는 저도 목표를 갖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는 각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에너지 분야에 아니면 나는 보건복지 분야에 꼭 진입을 해서 그 일에 있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는 부분은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그 목표, 취업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분은 정말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 목적을 좀 더 달성해야 돼서 나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게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를 들어가겠어. 어떤 분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그 공기업에 가서 일하고 싶어. 라는 목적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취업이라는 목표는 분명히 똑같이 존재하지만 목적성이라는 부분을 좀 더 내가 왜 지금 현재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라는 것을 한 번쯤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전에 소재 선택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재라는 부분은 직장인, 직업인으로서의 소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 뭐 손재주가 좋아서 그냥 장난감 만드는 거 잘해서 그래서 당신 회사에 지원해서 일 잘할 수 있고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일의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소재 자체가 진부한 내용이 되겠죠.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소재, 직장인들은 과연 어떠한 용어와 단어와 생활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그런 관심을 둔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뭐 경험했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나 학교생활 중의 실습이나 동아리 이런 부분들을 최적적으로 직장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소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 회사에서 가장 유사한 활동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으로서 직장인의 유사한 용어와 소재적 차이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게 이걸 직장인의 용어로 바꾸면 어떤 용어가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한번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여과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이 두 가지를 저는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실 겁니다. 지식에 대한 부분이죠. 전공이라던가 학교에서 들었던 교육이라던가 자격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실습을 통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무언가 숙련된 기술을 발휘했을 겁니다. 그런 기술들에 대한 표현,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을 촬영하시는 분은 디테일하게 방송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을 잘 표현해야 될지 하나하나 편집하고 꼼꼼한 그런 태도를 갖추시면서 이렇게 점검하시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요. 저와 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건강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생분들을 만나게 되면 친화력 있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 업무마다 필요한 태도들 이런 사항들은 겉으로 보여질 수 있고 측정이 가능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좋은 자세구나 이런 필요한 지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면서 개발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KSA라고 합니다.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KSA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어요. 어디서요? 직무기술서라는 곳을 통해서 들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 강의도 중요합니다만 지침서가 되는 게 직무기술서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내가 지원할 공기업의 직무기술서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서 옆에 놓으시던 아니면 컴퓨터 화면에 놓으시던 이 직무기술서라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제시하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어떠한 지식과 기술과 애티튜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직장에선 이런 지식, 이런 기술, 이런 애티튜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것들, 어떠한 부분들을 경험했지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적는데 가장 중요한 건 면접관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것을 평가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평가에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고요. 채용에 가장 중요한 고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배웠다, 자격증을 땄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 지식을 배운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좀 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알아봤다라던가 아니면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그런 관련 자격 지식을 배운 것을 현장에 가서 한번 일을 해봤더니 와, 현장은 또 자격증을 땄을 때의 이론적 내용과 다르게 또 현장 상황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쓰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내가 그래서 좀 더 현장을 경험하자 아니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질문을 통해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알아보자라는 이런 다양한 신념이라던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적극성과 같은 그런 성격이라던가 내가 왜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이런 동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자소서 내용에서 잘 드러나 있으셔야 결국은 갖고 있는 지식, 스킬,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그것에 대한 내면을 보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여주는 건 한 80%라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20% 이내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서류 심사라던가 면접 심사 때 여러분의 자소서를 통해서 보고자 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자소서 솔루션 이라는 부분들을 자소서의 그 막막한 부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고 직무 적합성에 맞고 그 회사의 조직 적합성에 맞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면접에 가서 효과적이게 면접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강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